네, 안녕하십니까. 수출입은행에서 유상 원조 프로그램인 EDCF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수입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나 이 뜻깊은 시기에, 뜻깊은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매우 흐뭇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발표자로서 초청받은 것은 앞으로 전 인류를 위한 공중보건체제 확립에 EDCF도 충분히 기여 더 해야 할 수 있다는 그런 요구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대경제협력기금, 영어로는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입니다. 그걸 약자로 해서 EDCF라고 칭합니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 발전과 복리 증진,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관계 증진을 위하여 이 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공적 원조 프로그램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고 한국수출은행이 수탁받아 사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원 실적입니다. EDCF의 설치는 1987년도에 설치되었고 지난 33년간 약 20조 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 중 집행은 9조 원, 아직도 승인 금액 중에 집행될 금액이 한 약 11조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밑에 그래프에서 보시면 87년 설치 이래 2000년대 초반까지는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입니다. 2000년도 이후부터는 그래프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가면서 EDCF 공적 ODA, 공적 국제개발협력, 공적 원조 규모가 늘어나는 데 따른 증가 그래프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승인은 2조 6천억 원, 집행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 표는 지역별과 분야별로 한번 지원 실적을 분류를 해본 표입니다. 왼쪽에 이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60%입니다. 아시아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경제협력 관계가 긴밀하다는 그런 결과를 반영한 수치로 보입니다. 특히나 앞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신남방 정책 그리고 신북방 정책과 어우러져 앞으로 아시아의 국가에 대해서는 더욱더 지원 규모가 늘어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25% 비중입니다.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ODA 지원 대상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일정 규모의 비중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분야별로 지원 비중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교통 분야가 36%로 가장 큽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도로와 교량 같은 기초 인프라 필요성 때문에 수번계획으로는 개발 수요에 맞춰서 지원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보건 분야입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 분야, 의료 보건, 병원 관련 순수하게 보건 분야만 따진다면 12%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수자원 분야, 공중보건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수자원까지 포함을 해본다면 약 2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조금 그간 EDCF가 공중보건 분야에 더 지원을 해서 오늘 제가 50%라고 보고 드릴 수 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럼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작년까지 승인한 누계 금액으로 179억 불입니다. 이 중 보건 분야는 22억 불입니다. 22억 불에 대해서는 지원 방식에서 지금까지 3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의료 기자재 차관, 또 병원 현대화 사업 등 총 30개 사업의 기자재, 의료의 병원에 필요한 기자재 방식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신 공장이라든가 암센터, 그리고 종합병원 건립 사업 등 총 27개 사업에 개발 사업 차관 방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병원을 건립을 하면 신축을 하면 신축 대금을 EDCF가 지원해 준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섹터 개발 차관 방식이라고 해서
일괄 지원 방식 프로그램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간 개별 사업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 기간도 절차도 복잡하고 또 기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애로점을 보완하고자 이 일괄 지원하는 섹터 개발 차관 방식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이 여러 병원에서 필요한 기자재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일괄 승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식의 지원을 보다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방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지원 사례입니다. 이번에 EDCF에서 프로그램 차관, 일종의 예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차관 방식으로 이번 10월 달에 5천만 불을 승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대신 이제 프로그램 차관 방식은 기존에 저희가 사업 차관 방식으로 운영을 했다면 새로운 진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은 일종의 수원국과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이 정책 이행 프로그램을 수립을 하고 그런 정책 이행 확인이 되면은 저희가 예산 지원 방식으로 차관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예산 5천만 불 프로그램 차관으로 지원하면서 이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이 정책 자문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캄보디아의 이러한 유효한 공중의료 보건 체계를 확립하게 하는 그런 정책적 요구를 저희가 요구를 했고 그 이행 부분을 국제의료보건재단이 담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스리랑카 지원 사례입니다. 스리랑카 지원 사례는 국제의료보건재단에서 지난 18년에 FPS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국제 코피에서 지원한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기초로 EDCF가 작년에 8천만 불을 승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기자재 차관, 아까 설명드린 기자재 지원, 일괄 지원을 위한 섹터 개발 차관 방식 승인이고 앞으로 지원된 기자재의 이런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서 충분한 의료 지원 효과를 내도록 운용 측면에서도 코피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에 가장 코로나 전국에서 EDCF가 어떻게 대응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난 4월자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EDCF를 통해서 개국 앞으로 4억 불의 긴급자금을 지원하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4억 불 긴급지원은 사업차관이 아닌 프로그램 차관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코로나의 긴급성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개도국의 그런 긴급 상황의 해소 차원에서 관계장관의 회의에서 특별히 예산 방식으로 지원하자는 쉽지 않는 그간의 지원 방식과는 조금 차별화된 지원 결정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불 한도 내에서 저희가 그간 수원국정부 그리고 국제개발은행과 협의를 통해서 이 의료 기자재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보건예산 긴급 요청 등을 파악을 하고 개별 국가별로 지금 한창 승인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그간의 그런 지원 절차와 이 방식에서 좀 탈피를 해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EDCF도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국제보건의료재단 등과 함께 지원 가능한 기자재라든가 지원 방식 이러한 구조를 갖추는 데 있어서 유관기관들과 충분한 협의도 거쳤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불 중 지난 10월 말 현재로 8개국 10개 사업에 3억 9,500만 불을 승인을 했습니다. 의료 기자재 차관 방식으로는 몽골, 탄자니아, 에티오피아에 승인이 이루어졌고 프로그램 차관 방식으로는
파라과이, 가나, 필리핀, 에티오피아, 방글라, 캄보디아 등 여러 대륙에 걸친 긴급성이 필요성이 인정된 긴급적 필요성이 인정된 그런 개도국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저희 몽골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신속히 이루어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간 몽골의 국립의료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도에 EDCF에서 5,500만 불을 승인을 했고 작년 7월에 완공이 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사업 완공 후에 저희가 승인한 예산 금액 중에 400여만 불의 여유가 있어서 그 여유가 있는 예비비를 통해서 몽골 측에서 필요로 했던 인공 심폐장치라든가 산소호흡기, 엑스레이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는 신규 기자재 차관 방식으로 지난 6월 달에 3천만 불을 승인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요구하는 기자재는 ICU 장비라든가 진단 촬영 장비 그리고 진단 검사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에티오피아 기자재 차관 지원 방식에 있어서는 지원 절차에 있어서는 지원 협의가 이루어진 지 약 3개월 만에 양측 간의 그런 필요성과 긴급성이 합의가 되어서 약 3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파라과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차관 방식으로 I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EDCF가 보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까에 대한 지원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간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변화와 진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포트폴리오 지원 방식을 다변화할 것이고 지원 수단 또한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확인된 각 개도국의 그런 의료 보건 체계의 그런 미흡한 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간 지원해왔던 병원 신축 방식의 그런 보건 사업도 적극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 방식으로 병원 정보 시스템 등과 연결을 통해서 가능한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범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원 방식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그런 개별 사업 방식에서 조금 더 진화해서 한도 방식 지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도 방식의 지원 의미는 무슨 말씀이냐면 일정 예를 들면은 5억 불 이런 식으로 일종의 한도를 일괄 승인해 놓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이 단년이 아니라 단연간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권을 수원국에 부여를 하고 이런 금년과 같이 코로나의 그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한도 방식 내에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무상 협력도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보건의료 분야는 저희 EDCF를 통한 인프라적인 측면의 지원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은 걸로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피아와 같은 무상 지원 기관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무상 프로그램을 통한 정책 자문을 통해서 발굴된 그런 보건의료 사업에 대해서는 EDCF를 통해서 인프라 유형의 인프라 병원과 같은 유형의 사업을 충분히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초기부터 무상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은 무상기관 개별 나름대로 지원한 그러한 적적자문이라든가 AFS 이러한 단절된 그런 프로그램을 기초로 저희가 유형의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식에 조금 더 진화를 시켜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무상기관들과 충분한 협력을 통해 각자 단계별로 역할 분담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밑에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타다 FS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EDCF와 병원 건립을 지원을 하고 아울러 완공 후에는 무상지원기관 통해 운영과 사후관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보다 체계적인 구조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사실은 유무상 협력 방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시해 놓은 정책자문, 인프라 구축, 의료 기자재 공급, 또 사후적인 역량 강화, 또 나아가서는 민관 협력 방식, PPP 방식의 사업 지원, 정책자문을 통해서 건강보험제도라든가 심사평가제도의 그러한 개도 공중보건 의료 체계 확립을 지원을 하고 EDCF는 인프라 구축과 기자재 공급을 하고 또 무상기관들은 완공 후에 의료진 파견이라든가 의료진 연수의 그런 운영 측면에서의 지원 필요성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EDCF는 이런 구조적인 무상기관들과의 협력 틀 구축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서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간 EDCF 병원 사업의 규모를 보면 예전에는 보통 한 평균 5천만 불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개도국에서 EDCF 병원 개발 사업으로 제시해 놓은 사업 규모를 보면 1억 불짜리 사업도 있고 2억 불짜리 사업도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원되는 대경제협력기금만 가지고는 모든 개도국의 그러한 지원 요구에 지원 수요에 예산상의 제약이 있다고 봅니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EDCF에서는 앞으로 유무상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개발기구 그리고 또 수출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 방식과 혼합을 통해서 대규모 사업에도 적극 나서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EDCF가 지원한 실적 그리고 앞으로 지원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유행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맞아 특히나 보건의료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의료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도국에서는 보건의료 체계 발전에 EDCF라든가 우리나라의 그런 무상기관들의 협력이 아주 기묘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EDCF도 앞으로 개도국 지원에서 의료 보건 지원을 충분히 확대할 것이고 확대하기로 기재부와도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과정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무상 지원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개도국에서 저희가 지원한 그런 사업들이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고 아울러 우리나라 ODA의 우수성을 충분히 개도국에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EDCF가 개도국과 협의하면서 오늘 제가 와서 보고 느낀 그런 이종욱 기념 포럼의 그런 원칙과 정신을 세계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EDCF가 충분하고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